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성 대 무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간이 식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물, 그 다음 소유물, 영역 같은 것을 이제 재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성.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재성이 이제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 같은 것을 이제 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재성은 현실성이 강하다. 사주에 재성이 강하게 되면요, 그 손익을 상당히 많이 따지게 됩니다. 맛집을 가더라도 지불한 돈에 비해 가지고 맛이 없게 되면,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맛이 없으면 상당히 불쾌하죠. 근데 이 재성, 재격들이 이 상당한 손익 계산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는데 맛이 없게 되면 상당히 불쾌한 기분을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금전거래나 그 손익에 재성이 발달하게 되면요, 금전거래나 손익에 철두철미하게 됩니다. 다분히 계산적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쓰려고 하게 됩니다. 어떤 친한 사람과의 어떤 그 조그마한 금전거래도 반드시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 그러한 상당한 현실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재성이 강하고 편인, 사주구조에 이제 편인이 있게 되면 차용증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편인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성분입니다. 편인의 대표적인 인자가 불안, 걱정, 근심, 의심의 코드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편인의 마음과 재성이 발달되잖아요. 그것이 두 개가 결합되게 되면 상당한 손익계산서, 재성이라는 손익계산서와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근심, 이 사람이 믿을만한가라는 의심이 합쳐져서 상당한 그 차용증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성도 통틀어서 이제 그 재성을 딱 보게 되면 돈이다, 결과물, 소유물, 돈, 금전, 영역,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그 재성도 정재가 있고 또 편재가 있습니다. 상당히 속을 들여다보면 그 재성이란 인자도 정재와 편재로 나뉘게 되는데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정재는 일단은 고정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 같은 것입니다. 임대료, 꾸준히 들어온다. 기복이 없다. 편재는 유동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이번 달은 1,000만 원 들어왔다가
다음 달은 100만 원 들어오고 다음 달은 1억 들어왔다가 그 다음 달은 300만 원밖에 안 들어오고 뭐 이렇게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됩니다. 월급 임대료가 정제의 성분이라면 편제는 어디 투자한 투자금, 투기한 투기금, 주식이나 증권 같은 겁니다.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돈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변동성이 강한 유동적인 수익, 고정 수익, 고정적 수익, 정제는, 편제는 유동적 수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강하다. 리스크가 없다. 이게 다르죠. 정제, 편제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정제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그 정제는 돈을 모으는 성분이에요. 모으는, 저축하는 성분입니다. 편제는 저축하지 않습니다. 돈만 보면 활용하려고 합니다. 돈만 보면 활용. 돈을 굴려서 더 돈을 불리자 하는 성분이 편제입니다. 정제는 돈을 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아서 불리려고 합니다. 모아서 불리다. 여기는 돈을 굴려서 불리다. 다르죠? 어쨌든 간에 재성은 돈을 불리려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정제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불리자. 이자 받아서 이자도 저축해서 불리자 하는 성분이고, 편제는 돈이 생기면 그 돈을 활용해서 어디에 투자나 투기해서 돈을 더 불려보자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편제는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지키기보다는 더 활용해서 더 큰 돈을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이제 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성, 편제는 이제 활용성이라는 이제 그 인자가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안정성, 편제는 이제 이제 정제는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제는 도전적이지 않게 되고, 편제는 상당한 도전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제는 그 따박따박 들어오는 고정 수익 같은 것을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제는 꼼꼼하고 정리정돈, 그리고 이제 깔끔하고 의식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식주에.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정제는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쓴다. 정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편제는 가계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는 이제 책임감이 강하다. 책임감. 편제는 투자, 투기, 활용성, 효용성에 이제 특화된 성분이기 때문에 모아두지 않고 돈을 굴리고 불리는 것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이제 추진력이 강하고 도전적이고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편제는 상당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게 됩니다. 정제도 바쁜 것이지만요, 편제의 그 바쁨에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밥도 빨리 먹고 걸음도 빨리 걷고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재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되겠습니다. 특히 제격, 정제격도 되지만요, 특히 편제격들이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걸음도 상당히 빨리 걷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걷습니다. 그리고 정제는 아까 도전적이지 않다고 했죠. 투자 투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정제는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어떤 직장인의 개념이라 가지고 사람들을 통솔하고 거느리는 성분보다는 사람들과 융화되고, 어떤 직장인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사람들과 융화되고 화합하려고 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됩니다. 편제와는 다르게 됩니다. 편제는 돈을 굴리고 불리는 어떠한 사업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탁월하게 됩니다. 정제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편제는 사업성이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주변 모든 사물을 돈으로 연결해서 보는 습관이 있게 됩니다. 저 물건이 돈이 될까 안 될까 연구하는 이제 습성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분으로 인해서 정제와 편제도 겉으로 볼 때 그 재성이라는 인자는 이제 그 비슷하게 보이는데, 디테일하게 정제와 편제를 이제 나누어서 보니까 상당히 성향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성과 재성이 없는 무재성의 어떤 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재성은 소유물, 결과물, 그런 영역, 돈, 금전도 되지만요, 목적입니다. 식상을 통해서, 일간이 식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목표물, 목적, 식상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인데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 그것이 바로 재성이 이제 되는 것인데,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목적이나 목표 의식이 뚜렷한 것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그 빠꼬미들, 빠꼼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센치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무재성은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현실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목적이나 목표 의식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게 됩니다. 좀 불분명하게 됩니다. 불분명. 차이가 있죠? 어떠한 일의 결과, 일은 식상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움직이는 것이 이제 무재성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무재성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뚜렷한 목표나 목표의식이 없게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무재성이면 꿈이 없게 됩니다.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어떠한 꿈이나 진로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가 목적 없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재성은 목적, 목표의식이 뚜렷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결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이게 되면, 재성이 있게 되면 상당히 꿈이 확실하다.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요새 지금 MG 세대라고 하죠. 보면 요새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또 꼭 그렇지만도 이제 않습니다.
요새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거의 뭐 한 8, 90%는 꿈이 없다고 다 이제 말을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재성이 강하면 목표는 확실히 이제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성이 없잖아요. 사주에 무재성. 재성은 마무리도 됩니다. 마무리, 결정짓다. 재성이 있게 되면 마무리를 잘하고 결정짓는 것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무재성이면 마무리가 부족하다. 마무리 부족. 결정 장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더라도요, 무재성들은 말의 그 정리정돈을 잘 못합니다. 일단 말을 시작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무재성은 그 결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의 끝을 맺고 다른 말 하고 해야 하는데, 이 말 하다가 다른 거 생각나면 다른 말 하고, 다른 말 하다가 또 저런 생각이 나면 저런 말 하다가 또 다른 말 하고, 이렇게 해서 말을 계속 빙빙 돌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의 그 마무리를 못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의 그 핵심을 짚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는 어떤 그런 질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인, 상관이 발달. 근데 무재성이다. 그리고 상관이 발달되는데 편관을 보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편인은 그냥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인은 걱정입니다. 걱정 근심의 인자입니다. 상관이 발달됐다는 것은 말빨이 좋은 것입니다. 말빨이 좋다. 정관이 아니고 편관을 받습니다. 어렵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편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이다. 어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편인은. 근데 상관이 발달됐다는 것은 말은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데 편관, 잘못된 거, 어려운 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반듯하고 잘 이루어진 정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인데, 말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인데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결과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에 꽂혀 있다. 생각이, 편이란 생각이 정치에 꽂혀 있다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에 꽂힐 수 있죠. 사회에 꽂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에 꽂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정치에 꽂혀 있다 하게 되면 이러한 구조에서 계속 나라를 걱정할 거 아닙니까? 망할까봐, 불순 세력으로 인해서 망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편인의 생각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면서 그 나라를 치는 생각, 그 나라를 치는 사람들, 이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어려운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그러한 치는 세력들을 상관이 발달했기 때문에 비판할 겁니다. 그러면 정치에 꽂혀 있는 사람이 이러한 구조이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세력들, 편관들을 말로 어마어마하게 실이 잘못됐다라고 많이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재성이 없잖아요. 밤새도록 2박 3일 동안, 4박 5일 동안 누가 말리지 않으면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재성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말의 마무리를 못 짓고 계속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는 것이거든요. 말의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는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좋은 말만 들어도 여러 번 들으면 성가신데 부정적인 말을 계속 수도 없이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구조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조를 만약에 이해하신다면 이해하시는 분은 상당한 사주 명리에 실력이 있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인의 상관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관살, 정관도 되고요. 정관이 있으면서 재성이 없다. 무재성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구조는 그래도 들어줄만 합니다. 말을. 왜냐하면 이 정인이 들어가게 되면 상관을 어느 정도 제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을 쉴 새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건 맞는데요. 쉴 새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 정의는 생각이 극단으로 간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 많이 정리정돈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재성이 없더라도요. 그래도 결론은 잘 내지는 못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 정인이 있어 상관이 컨트롤되면 말을 조리 있게 부드럽게 잘 하면서 상대방이 진정성을 느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 이러한 구조보다는 그래도 들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편의는 불안, 걱정, 의심 코드이기 때문에 집착, 집요스러운 말을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고 있으면 듣는 사람도 같이 돌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사주 구조가 편인도 있는데 정인도 있다, 사주에. 이런 구조일 때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으면서 이러한 구조이다 라고 했을 땐 인성혼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말의 그 끝맺음이 부족하는데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면서 밤새도록 6박 7일 동안 말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셔도 이제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이러한 구조를 좀 아시면요, 상당히 사주를 나중에 해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의 무재성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자이기만 할까요? 이 재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성을 극하지 못합니다. 인성을 극하지 못하잖아요. 재성이 사주에 없으면. 그러면 무재성인 사람이 아까도 무소유라고 했는데 무소유의 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순수합니다. 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을 극하지 못한다.
재성이라는 그 재성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 이거 재극인이잖아요. 재극인. 재극인은 긍정적인 인자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는요. 상당한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계산을 때린다. 잔머리를 굴린다.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상당한 사람 인간적인 계산을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교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각박한 어떤 세상에서 상당히 계산을 때려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재성은 재극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잘 때리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익계산서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과연 득일까 실일까 이런 것들을 잘 때리지 못합니다. 무재성은. 이 재성이 인성을 자극한 이런 사주구조는 사람과 만나면서 상당한 계산을 때립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것을 순간적으로 계산을 때리면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인자가 바로 재극인입니다. 근데 무재성은 인성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때릴 줄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순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악랄한 사람에게는 이용해 먹기 좋게 보일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순진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사기를 잘 당할 수도 있는 인자가 이제 무재성, 무인성들이 그런 인자가 이제 강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손익계산서를 잘 때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착하고 순수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교묘한 어떤 머리를 굴릴 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순수하게 보입니다. 순수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순수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산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재성들은 결론 도출을 잘 못하는 것이고 이제 그 마무리도 이제 부족하고 뭐 이런 인자들입니다. 목표 의식이 약간 좀 결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재성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아니면 얘기를 함에 있어서 설명을 함에 있어서 항상 결론 도출을 잘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설명이나 그 말을 할 때도 항상 마무리를 짓고 얘기를 끝내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를 꺼내면 마무리를 확실히 짓고 한숨 쉬었다가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야 상대방들이 그 이해도가 이제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무재성들은 그 목표나 목적 이게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봄이 와서 봄에 맞는 옷을 구매하려고 이제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을 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여서 결국은 선택을 못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어떤 그런 선택 장애의 성분이 많이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이것저것 고르다가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그때 고르지 못해서 상당히 애매해지는 상황이 많이 이제 발생되게 됩니다. 이때에 저는 그 동전을 하나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선택 장애가 생겼을 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선택, 뒷면이 나오면 비선택, 선택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결정해서 동전을 던져서 앞뒷면이 나오는 걸로 이제 판단해서 그걸로 순간적인 해결을 보는 것이 그래도 개운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만약 얻게 되면 결국은 이제 옷을 구매하지 못하고 봄이란 계절이 이제 지나버리고 이제 다 여름이 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될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무죄성들이 보게 되면 사람의 그 가려운 곳, 불편한 것, 가려운 곳, 이러한 것들을 잘 모릅니다. 상대방의 가려운 곳을 긁을 줄을 이제 모르는 게 이제 무죄성들입니다. 상대방이 알고 싶은 게 무언지 알지를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친구 1과 싸웠네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그 싸운 친구하고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고 싶은데 본인도 이제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또 다른 친구, 뭐 친구 2라고 하죠. 또 다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이 친구의 상태를 좀 보고 오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싸웠는데 과연 나를 지금도 나에 대한 감정이 지금도 좋지 않은지, 화해할 의향은 있는지 슬쩍 알아보고 오라라고 친구 2한테 이제 시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죄성이다.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오겠죠. 물어보고 오겠죠. 다시 이제 만나겠죠. 이렇게. 그럼 만나가지고 어떠냐. 만나보니까 아직도 나를 지금 원망하고 있었냐. 화해할 생각이 뭐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이 친구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무죄성이면요. 갔다 오자마자 이 친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친구 1이 화해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지금도 원망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무죄성은 갔다 오게 되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뭐 보니까 친구 만나고 왔는데 이 친구 보니까 요새 직장 옮겨가지고 뭐 다른 데 다니고 있다더라. 요새 이 친구 어머니가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해서 직장 며칠 휴가 내고 어머니 간호하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일상적인 얘기인데, 이러한 얘기는 지금 이 사람한테는 전혀 지금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은 이 화해의 생각, 싸웠기 때문에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는지, 어떤 용서의 어떤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무죄성은 와가지고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일상적인 얘기만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가려운 곳을 굵을 줄을 이제 모르는 것이거든요. 정작 궁금한 어떤 화해의 제스처나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말을, 그것이 궁금한데, 무죄성은 또 어떨 때는 그것을 알아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아예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오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아, 깜빡했다. 너가 만약에 네가 이걸 마냥 물어보라고 했지? 근데 깜빡했네? 미안.
다음에 만날 때 한번 물어볼게. 아니 이제 전화라도 물어볼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성이 강한 이 사람은 상당히 답답해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무재성인 그 친구를 보면서 상당히 답답해진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친구끼리의 문제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이 사는 어떤 부부관계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크게 부부싸움도 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다. 인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주를 많이 풀어보는데요. 이 보면 그 식상과 무식상 그리고 재성과 무재성 처음에는 이러한 인자로 인해서 처음에는 크게 안 싸웁니다.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러한 같은 인자로 인해서 싸움이 계속되다 보게 되면 그 싸움의 강도가 상당히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그 커진 싸움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뭐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재성 보게 되면요,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무얼 하더라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만약 취미로 등산, 뭐 헬스, 뭐 운동도 되겠죠. 뭐 배드민턴, 탁구 같은 거,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것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운동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재성인 학생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될까요? 진로가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기 취미 활동 봤을 때 등산하는 목적, 헬스하는 목적, 배드민턴 하는 목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을 오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해서 무엇하나? 의미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재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재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란 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헬스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목적은 뭡니까? 건강한 겁니다. 근데 그 건강보다도 재성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 헬스하면 근육이 좋아지고 탄탄해지고 하겠지. 또 여자분들은 이제 헬스하게 되면 살이 많이 빠져서 날씬한 몸매로 다시 돌아가겠지.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1년 후에 2년 후에 그렇게 되겠지라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재성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1년 후에 내 몸이 좋아지겠지, 날씬해지겠지, 근육이 생겨서 몸이 탄탄해지고 힘도 좋아지겠지 라는 것을 무재성들은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목표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미생활도 오래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한 달 하다가 그만두고 2달 하다가 그만두고 목표감이 상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재성들 보게 되면 상당히 결혼도 좀 늦게 하는 경향을 좀 많이 보이게 됩니다. 목표가 불분명한 것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그 이성이 나타나도 이 이성이 내 부인이나 아니면 남편이 될 수 있는지를 헷갈려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좀 늦게 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무재성들 또 여자분들 보게 되면 밥, 물을 잘 못 맞춥니다. 재성이 발달되면 손으로 처음에 밥물을 맞추다가
나중에는 눈대중으로도 잘 맞추거든요. 재성이 발달되면. 근데 무재성들은 매일 할 때마다 손으로 아니면 계량컵 그 물컵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숙달이 돼도 눈으로 잘 맞추질 못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재성이거든요.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물 맞추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무재성의 어떤 단점만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재성과 무재성은 서로 잘 이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재성이라는 것은 재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속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빠르지만 속단하게 되면 또 성급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무재성은 이제 결정장애도 되는 것이긴 한데 조금 느긋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느긋하다. 좀 답답하기도 하겠죠. 근데 좀 진중한 것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무재성은 이제 그 실패할 확률보다는요, 단점은 기회에 포착하는 시기를 놓쳐서 기회를 좀 날려버릴 수도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성이 무재성을 보면 답답하다. 무재성이 재성을 보게 되면 성급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성과 무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